1. 10명의 동료. 원피스 만화책 1화. 17살이 된 루피가 첫 출항을 시작하면서 10명의 동료는 있어야겠지라고 말합니다. 조로, 우솝, 상디, 나미, 초파, 로빈, 프랑키, 브루까지가 8명의 동료. 이후 원작 976화에서 징베가 합류함으로써 9번째 동료가 되었습니다. 총 선원이 10명, 동료는 9명까지 모았습니다. 만약 루피가 바라던 대로 10번째 동료까지 모두 채운다면 마지막 동료는 누가 될까요? 2. 샹크스의 눈 흉터. 원피스 만화책 434화. 샹크스는 눈에 난 이 흉터가 검은 수염 티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흉터의 모양으로 또다시 논란이 됐었는데 크게 두 가지의 가설로 좁혀졌었습니다. 첫 번째는 케로베로스설, 두 번째는 너클설. 너클설이 생긴 이유는 애니 작화팀이 그린 티치의 모습 때문. 하지만 너클의 날이 4개여서 해당 가설에 대한 신빙성은 크게 떨어져 보였습니다. 긴 시간이 흐르고 최근 발매된 96권 표지에서 과거 티치의 모습이 새롭게 그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이 직접 3개의 날을 가진 너클을 그림으로써 왜 그런 흉터가 남았는지 짐작하게 해주었습니다. 음악가 선언. 만화책 8화. 동료가 조로밖에 없던 시절. 루피는 요리사와 음악가 동료를 원했습니다. 요리사 동료는 상디가 됐고 음악가 동료는 489화 스릴러바크에서 만난 부르게 됐습니다. 4. 우프슬랩이 말한 운명. 만화책 96화. 루피의 첫 현상금 3천만 베리가 붙었던 시점. 호샤마을의 촌장인 우프슬랩이 루피의 현상금을 보고 운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여 의문을 낳았습니다. 만화책 100화에서 몽키디 드래곤이 등장하고 432화에서 할아버지인 거프를 통해 드래곤이 루피의 아버지인 게 밝혀졌습니다. 아버지는 세계 최악의 범죄자, 할아버지는 해군 영웅. 모든 게 밝혀짐으로써 운명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5. 상디가 아는 산을 넘는 배. 만화책 101화. 위대한 항로에 진입하기 직전의 시점. 조로가 배로 산을 넘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하자 상디는 난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심상치 않은 상디의 대사. 하늘섬 이전 자야에서 노스블루 출생인 것이 추가로 밝혀지고 긴 시간이 흘러 애니 804화에서 상디의 과거 행적이 나옵니다. 레드라인을 오르는 달팽이 배가 나오고 고향을 떠나 직접 배를 타고 노스블루에서 레드라인을 넘어 이스트블루로 가는 상디의 모습이 나옵니다. 해당의 장면들로 인해 산을 오르는 배를 봤다는 복선과 노스블루 출생이라는 복선이 모두 풀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인터뷰를 보면 캐릭터마다 설정을 미리 짜놓은 것 같습니다. 6. 의문의 반응. 만화책 220화. 하늘섬에 오르기 전 자야로 향하던 시점. 상디는 바닷속을 탐사하던 중 여자 사진의 액자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유독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이는 상디. 현실 시간으로 약 19년의 시간이 흘러 만화책 841화에서 다정다감했던 상디의 어머니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위해 요리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던 상디.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고 상디가 태어나기 전 조작된 혈통인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극약을 먹었던 탓에 상디의 어머니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상디가 액자를 보며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 또는 그리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7. 정체불명의 그림자. 만화책 221화. 자야섬을 향하던 중 정체불명의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었습니다. 당시 거인족이라는 추측이 압도적이었으나 루피가 에넬을 쓰러뜨린 이후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221화에서 한참 뒤인 299화. 먼 상공의 인간에게 강한 햇볕이 비춰졌을 때 안개에 그 모습이 비춰져 마치 거대한 괴물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루피네가 보았던 거대한 그림자도 하늘섬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스릴러바크에서 보여진 이 괴물의 모습도 비슷한 이유일까요?
8. 로저와 고대 문자. 만화책 301화. 로비는 하늘섬에서 포네그리프에 새겨진 골디 로저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골디 로저가 어떻게 고대 문자를 다룰 수 있었던 건지 의문을 품었던 로빈. 원작 966화. 코즈키 오댕의 과거 회상을 통해 복선이 풀리게 됐습니다. 자신이 말한 내용을 포네그리프에 새겨달라고 말하는 로저. 9. 2배의 인생을 더 산 티치. 만화책 440화. 검은 수염 티치가 남들보다 2배의 인생을 더 살았다고 말한 에이스. 원작 966화. 샹크스와 버기의 대화를 통해 그 의미가 밝혀졌습니다. 버기가 티치를 보며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잠든 적이 없다더라 라고 말하고 샹크스는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배의 인생을 산 것은 평생 동안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티치가 잠을 안 잘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많은 수수께끼가 남은 인물입니다. 10. 상디, 투명인간의 꿈. 만화책 464화 스릴러바크 시점. 상디는 어릴 적 악마의 열매의 도감을 통해 투명 열매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한 번쯤 투명인간이 돼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투명 열매는 압살롬이 복용한 것으로 나와서 상디의 꿈은 물 건너가는 줄 알았으나 만화책 931화에서 스텔스 블랙으로 변신하면서 투명인간의 꿈을 이뤘습니다. 11. 최강의 생물. 사왕 카이도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시점. 카이도에게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설명이 붙습니다. 왜 하필 생물이라고 표현되었는지 의문이 많았으나 와노쿠니 에피소드에서 그 의미가 밝혀졌습니다. 용의 모습으로 등장한 카이도. 환수용 열매인지 용 그 자체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2. 라프텔의 의미. 만화책 105화에서 처음 언급됐었던 라프텔. 이후 20년간 라프텔의 의미와 단어풀이로 끝없는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여러가지 가설 중 고대 왕국의 이름이다 라는 가설로 크게 좁혀졌으나 현실 시간으로 21년 뒤인 967화가 되어서야 밝혀졌습니다. 라프텔은 로저가 직접 붙인 이름이었고 웃긴 이야기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웃긴 이야기라고 붙인 이유에 대해서 또 복선이 남겨졌습니다. 라프텔의 보물을 본 후 섬의 이름을 웃긴 이야기라고 지은 로저. 웃긴 이야기라고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